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려서 오기 전에 급히 도마뱀 한 마리를 그렸는데 이 도마뱀이 나오는데 이 도마뱀은 꼬리가 잘려도 얘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 도마뱀이 꼬리를 우리는 손가락 여기 끝에 잘려도 재생 못해요. 그죠?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돼요. 근데 요런 도마뱀의 재생 능력을 다리가 잘린 쥐한테 이식을 해갖고 그 능력을 이렇게 키워나게 할 거야. 그런 그 기술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이 기술이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줄기세포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거를 이용하면 이제 이 기술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과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자꾸 무슨 스캔들도 나오잖아요. 무슨 데이터 조작 사건 이런 사기 이런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나오고 그래서 일본 교토대 교수님들 중에 자살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센세이셔널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벨상도 나오고 그래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정도에 통해서 아주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의 모든 거에 관해서 5분 동안 총정리. 자, 그럼 줄기세포를 모르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텔레비에도 자꾸 나오고 뉴스에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 박세희 나오기 전까지는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얘기하고 살고 골프 안 치는 사람은 골프 안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살았는데 박세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골프 안 치는 사람 자꾸 얘기하니까 골프가 뭔지 파가 뭔지 보기가 뭔지 알아야지 되듯이 줄기세포도 연구 안 하는 사람도 알아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동안에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그러고 엄마 뱃속에 딱 한 마리의 세포가 있었어요. 저나 여러 선생님들이나 다 한 마리의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리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반포라고 거기 써 있는 것 같이 가운데가 텅 빈 대구공 같이 가운데가 텅 비는데 그 밑에 세포가 오골오골오골 모여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 오골오골오골 모여있는 그 세포가 아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세포 중에 어떤 건 아기의 눈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심장이 되고 신장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오골오골오골 모여있는 세포는 전지전능한 세포예요. 똑같은 세포였는데 어떤 세포는 눈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세포는 피부도 만들 수 있고 신경도 만들 수 있고 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포는 전지전능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그 세포를 띄어낸 거를 우리는 배아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띄어낸 세포를 배아줄기세포라고 그러고 그 배아줄기세포는 전지전능한 세포래 갖고 간도 만들 수 있고 피도 만들 수 있고 근육도 만들 수 있고 신경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 부품들이 많은데 부품이 망가지면 자동차도 부품이 많은데 하나 벨트 끊어졌다고 새 차 안 사잖아요. 왜 그러면 카센터에 가면 스페어 파트가 있기 때문에 망가지면 카센터에 가면 스페어 파트로 바꿔 끼고 10년 20년도 타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몸에 부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스페어 파트가 없어. 하나만 망가지면 그걸 난치병이라고 그러고 이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 여기 교수님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지금 여한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지만 어린애는 태어나자마자 부품 하나 망가지면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품만 갈아 끼고 살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인간의 모든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세포가 배아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자. 이게 지금 줄기세포가 지향하는 바예요. 근데 이 배아줄기세포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띄어내는 그 부분이 아기가 될 부분이거든요. 가만 놔두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될 부분을 뜯어내갖고 써야 된다. 이게 지금 윤리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정자하고 난자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정자 쓰는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저 남자로서 좀 자존심이 상할 얘기지만 정자는 남자가 부지기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서 쓰면 돼요. 근데 난자는 이게 좀 얘기가 달라요. 여자분들 몸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부지기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 그리고 이거를 몸에서 꺼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배란 촉진제를 맞아갖고 힘들게 끄집어내야 돼요. 여성에서 몸에서 끄집어내면은 더 이상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그걸 끄집어내갖고 실험 재료로 써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뻔히 이제 돈 받고 팔고 비즈니스가 생길 게 뻔해요. 그러니까 그런 난자를 거래하고 여성의 몸에서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아줄기 세포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윤리적인 면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또 이미지네이션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생체 시계가 짝깍 가서 이제 뭐 아기가 태어나고 성인이 되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없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 중에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그런 아주 기묘한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아기가 태어났는데 완전히 아기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점점 이 남자는 젊어지고 그래서 한 40쯤에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여자는 늙어가고 남편은 젊어가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그 할머니 품에서 아기가 안겨서 죽는 그 장면으로 끝나는 그런 건데 하여튼 엉뚱한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없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게 성공을 해서 노벨상이 나와요. 이 신야 야마나카라고 일본 교토대 젊은 40대 교수인데 이분이 4개의 유전자를 발견을 해갖고 그 유전자 스위치를 탁탁탁탁 올렸더니 아니 글쎄 이렇게 성숙하고 노쇠한 세포에서 그 유전자 4개를 활성화를 시켰더니 엄마 뱃속에 있었던 배아줄기 세포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iPS 셀, 여기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역분화줄기 세포 혹은 유도 만능, I가 Induced, 유도, Pluripotent, 만능, 스템 셀, 줄기 세포, 그걸 거꾸로 시계를 돌렸다 그래서 역분화줄기 세포라 그러는데 요거를 그래서 2012년에 노벨상이 나왔어요. 이거 발견하고 몇 년 안 걸려서 그냥 제가당 노벨상 받았어요. 너무 센세이셔널한 기술이라 갖고 요거를 조금 이해하려면 스키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지금 스키장이 그려 있잖아요. 저 위에 꼭대기에 수정란이 있고 배아줄기 세포가 있어요. 거기서 배아줄기 세포가 지금 포텐셜 전지전능해서 어느 쪽으로든 스키를 타고 내려올 수 있어요. 이쪽 길로도 내려올 수 있고 그래서 맨 왼쪽 길로 스키를 타고 쭉 내려오면 신경세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갈래갈래 분리돼서 변화하는 걸 분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키를 타고 저 오른쪽으로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 간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인이기 때문에 스키를 타고 다 내려왔어요. 엄마 뱃속에 있던 세포가 갈 길을 제 갈 길을 가서 신경이 될 거는 신경이 만들어졌고 간이 될 거는 간이 만들어졌고 혈액이 될 건 다 만들어졌어. 그래서 지금 밑바닥에 다 내려와서 포텐셜이 바닥에 갖고 있는 게 지금 성인이에요. 근데 일부 우리 몸에 포텐셜을 좀 갖고 있는 거를 그나마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성체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기세포에는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체줄기세포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성체줄기세포는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면 골수에 들어있어요. 우리 골수에 사무친다고 그러잖아요. 뼈속에 말랑말랑한 스포지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어요. 또는 이 지방세포에 저도 이제 자꾸 배가 나가고 이걸 냅둬야 되나 빼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이게 만져지는 거 있잖아요. 연식이 되신 분들은 다 만져지시잖아요. 이걸 너무 미워할 게 아닌 게 이 지방세포에도 성체줄기세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짝 빼지 마시고 잘 보관했다가 유용하게 쓰시면 이 속에서 줄기세포 꺼내갖고 쓰시면 돼요. 왜 요새 젊은 부부들은 아이 태어나면 제대혈 보관 서비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대혈이라는 게 뭐냐면 A의 탯줄에서 뽑은 피거든요. 그 속에 성체줄기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들이 있어서 그걸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애가 커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를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거를 줄기세포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에 지금 이제 보관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성체줄기세포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거 뽑아서 쓰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라는 다르게 윤리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포텐셜이 미약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요. 조금 갈 길이 남아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텐셜이 바닥에 돼 있는 게 분화가 이미 돼 있는 거죠. 스키장 밑바닥에 다 돼 있었고 우리 성인들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여기 저기 다 세포들이. 그런데 그 세포를 다시 스키장에 리프트를 태워갖고 저 위에다가 꼭대기를 올려놓은 게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혹은 분화를 거꾸로 했다 그래서 역분화 시켰다고 그래서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 세포를 뜯어서 역분화를 시켜서 포텐셜을 올리는 거예요. 스키장 저 위로 올려놓으면은
그게 배아줄기 세포같이 전지전능한 포텐셜을 갖고 스킬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분화하는 과정이. 그래서 간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신경도 만들고 이게 결국은 줄기세포가 지향하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이 나쁘면은 내 세포 하나 띄어갖고 배아줄기세포 같이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잘 컨트롤해서 간을 만들어갖고 끼면은 이것저것 이제 스페어 파트를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나 문제가 돼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5년, 10년 뒤에 보면은 운전하고 가시다가 카센터에 가서 엔진 오일 체인지하려고 차 맡겨 놓으시면은 그 옆에 아마도 인간 장기 부품 센터가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카센터하고 차 맡겨 놓고 옆에 가셔서 이거 간지 됐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마침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갈 때 자기 것도 좀 갈고 이럴 거 해서 이것도 갈고 저것도 갈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이게 이제 줄기세포가 지향하는 그런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주창하신 분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인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포럼 의장 하시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도 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름대로 디파인한 부분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 피지컬 테크놀로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들이 리드해 나갈 세상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생각한다라고 이 클라우스 슈밥이 그 책에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플랫폼 테크놀로지가 되고 그 위에 컨텐츠들이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나 피지컬 테크놀로지들이 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로 든 게 그 피지컬 테크놀로지는 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들 뭐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근데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는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들지를 않으셨더라고요. 바이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컨텐츠에 올라갈 바이올로지컬 컨텐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우러지는 거죠. 스파이더맨 2에 보면은 그 상대 역으로 악역으로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브레인하고 로봇팔을 연결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바로 융합이에요. 브레인은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브레인이라는 건 신경세포예요. 로봇이라는 거는 기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컴퓨터 컨트롤되는 IT 기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뭐라고 연결한다고 그러냐면 나노와이어로 연결한다고 이 사람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BT, NT, IT가 융합된 이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분야하고 섞여야지 뭔가 새로운 게 되고 이제 우리는 융합기술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옛날에는 자기 분야들만 가지고 지지고 볶고 그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했는데 친하지 않고 다른 분야를 하는 사람하고 해야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융합기술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갖고 실험을 했고 원숭이 뇌에다가 전극을 받고 원숭이가 생각하는 거를 전기신호 형태로 읽어갖고 로봇팔에 주면 원숭이가 자기가 생각하고 이거 팔을 징징 움직여요. 지금 원숭이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원숭이 뿐만 아니라 사람 갖고도 했어요. 그 동영상은 차마 제가 있긴 한데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기 보시면 원숭이 뇌에다가 전극을 박았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생각하는 거를 전기신호 형태로 읽어갖고 이 로봇팔에다가 주고 그러면 이제 로봇팔을 움직이죠. 동영상이 돌아가죠. 자, 먹이를 주니까 얘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받아 먹어요. 받아 먹는데 뇌가 생각하고 팔은 로봇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다 주니까 얘가 생각을 해요. 이 팔을 아래로 해서 자, 먹자. 얘가 생각하고 팔이 기계가 움직여 갖고 먹죠. 또 주니까 얘가 생각해요. 뻗쳐. 먹자. 하여튼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융합 기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MIT가 발간한 이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at MIT라는 보고서가 지금 이게 한 몇 년 전에 나왔어요. 몇 년, 2015년인가 발간이 됐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참 신선한 충격을 느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잘 나가는 데는 대학교에서 통계를 내는 게 자기네 졸업생들이 기존에 잘 나가는데 얼마나 틀어박혔느냐의 통계를 내잖아요. 뭐 공무원 얼마나 됐느냐, 대기업에 얼마나 취직을 했느냐, 뭐 의사가 얼마, 법조계 얼마, 이런 통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통계는 틀어박힌 게 아니라 자기네 졸업생이 나가서 새로운 걸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가를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쭉 통계를 냈는데 2000년대, 지금 이게 2014년 4월까지 낸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말이면은 저 2배도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졸업생이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을 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수만 센 게 아니라 어떤 직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오른쪽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안 만든다는 게 아니야. 만드는 개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거기를 보면은 굉장히 컨벤셔널한 이 컴퓨터 하드웨어, electrical engineering, manufacturing, industry and consumers.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업들은 새로운 잡을 만들어내는 개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이제 아주 증가하는 것들이에요. 보면 주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아까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 분야 하고 싶다는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미래가 결국은 AI고, 그 다음에 올리브색이 에너지 앤 유틸리티예요. 나머지는 전부 바이오예요. health, medicine, biopharmaceuticals, biotechnology, medical devices 전부 다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빌 게이츠가 얘기한 세 분야하고 내가 만일 대학생이 된다면 하고 싶은 분야하고 굉장히 똑같은 얘기예요. AI 하고 싶다, 에너지 하고 싶다, 생명공학 하고 싶다. 지금 MIT가 졸업생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창출하고 거의 일치하는 분야이고, 그 다음에 AI는 상당히 많은 게 플랫폼 테크놀로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에너지나 생명공학 기술들이 거기에 얹혀질 컨텐츠가 돼갖고 융합기술로 돌아가야지 될 거고, 생명공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급격히 고령화 사회가 있고, 돈 가진 사람들은 다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비교하면 할아버지가 돈이 많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비교하면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돈을 어디 쓰고 싶어요? 물론 손자 장난감 쓰는 데도 쓰고 싶지만 그거에 몇백 배는 자기 건강에 쓰는 거예요. 주사 한 대 맞고 뭐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있는 거고, 돈 가진 사람은 다 나이 드신 분이고, 그러니까 경제의 소비가 어디서 일어날 건가? 건강한 데서 일어나고, 건강은 생명공학 분야랑 연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되고 그래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시간을 통해서 생명에서 탈출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생명공학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고 많은 좋은 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